다음으로는 에이지스 스파인의 CEO이신 토니안 대표님을 모시고 좋은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삼 대표님께서는 미국의 벤처가 미국 안에서 짧은 기간 동안 성공한 것들을 보여주셨다면 토니안 사장님께서는 저희 한국의 기업 미국에 가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지, 또 의료기기 영업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지, 병원의 문은 어떻게 하면 잘 두드릴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한국 이름으로 안영보라고 그러고요. 일단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사이넥스 회사의 임직원분들께 되게 감사드리고요. 저는 앞에 조금 발표하셨던 분들이랑 좀 틀리게요. 저는 토종 한국 사람입니다. 제가 괜히 이름을 제가 토니안이라고 괜히 잘못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좀 불려지고 좀 이렇게 기억되기 쉽기 위해서 미국 가기 전부터 이제 좀 일부러 그런 이름을 만드는데, 실제로는 그냥 안영보고, 저는 한 이제 40년 정도,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한국에서 살다가 불과 미국에 간 지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이고,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강의할 때 좀 양해를 구하던데, 저도 양해를 구할 게, 다 이해는 좀 못하실 텐데, 이민 생활 한 10년 정도를 하면요, 당연히 미국에 있으니까 그렇다고 영어도 늘지도 않고, 그 대신 이제 하나는 이제 자꾸 한국말이 좀 어순이 바뀌고 이상해지는 좀 그런 이제 국어의 파괴가 이루어져서 오히려 한국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한번 제가 가졌던 좀 경험을 좀 제가 나눠드리려고 왔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이제 설명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처음부터 영업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영업맨이고요. 첫 직장을 갖다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외투법인 존슨앤존슨 메디칼이라는 데서 좀 가방을 들고 이제 영업을 하는 일을 이제 시작을 했고, 그러고 거의 한 20년 동안을, 처음에는 첫 직장은 뭐 존슨앤존슨, 그 다음에는 무슨 마티스 코리아, 그리고 스미스앤네퓨, 스트라이커, 그런 미국계 그 회사들에 근무를 하다가 국내 이제 제조사인 무슨 GS 메디칼, 그러다가 이제 LNK 바이오메드라는 이제 저희 지금 현재 모기업이고 한국의 제조사인 이제 상장사인 이제 그 회사에도 근무를 하다가 미국의 이지스파인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좀 회사를 옮겨 다녔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어렸을 때는 뭐랄까 좀 월급을 좀 많이 주면 이제 또 다른 회사에도 가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옮긴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제가 경험을 가진 거에 좀 관련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처음에 그러니까 의료기기 영업을 하는 사람한테는요, 의료기기라는 분야가 오늘 막 여러 자료들에도 많이 나오는데 상당히 다양합니다. 상당히 다양하고, 제가 첫 직장을 가졌던 존슨앤존슨 메디칼이 제가 이제 90년대 중반에 이제 첫 직장을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 있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뭐 수입사든 아니면 국내 제조사든 중에서 가장 큰 조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존슨앤존슨 메디칼은 조그만 소모품부터 뭐 병원에서 들어가는 수술에 들어가는 슈처나 뭐 지혈제, 그런 뭐 아까 말한 모니터링 그런 뭐 시스템이라든가 장비, 임플란트 모든 거를 다 갖고 있었고, 제가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병원에 좀 의료기기 영업을 하러 가야 되는 영업사원들이 한 100여 명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첫 직장을 이제 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어린 초년 사회 생으로서는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영업 중에서 쭉 한 1, 2년을 지켜보니까 가장 좀 매력적인 게 뭐냐면 임플란트 영업이었어요. 의료기기에서. 그래서 임플란트가 일종의 이제 의료기기 영업의 이제 꽃이다, 막 그런 말이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무슨 소모품 부서에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약간 좀 그냥 막말로 구찌가 큰 그런 막 힙이나 니 임플란트, 그리고 뭐 스파인 같은 거, 그런 걸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부서를 이제 옮겨가고 하다 보니까 회사를 이제 많이 조금 경험을 하게 됐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됐는데, 미국에 가게 된 것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이지스파인의 지금 대표이사로 되는데, 저는 지금 오너가 아니고요. 저는 이제 고용된 전문 고용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주주가 있어서 주주들이 저를 이제 뽑아주고
만약에 이제 주주들이 제가 잘 못한다 그래서 저를 이제 뭐 해고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뭐 아주 운 좋게 지금 10년 넘게 지금 일단 아직도 지금 현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오늘 제가 사실 이 하려는 얘기들은요, 앞에 하셨던 연주자분들이랑 좀 틀리게 저는 이제 좀 미국에서 아주 짧지만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수업료를 되게 많이 냈어요. 이 미국 시장을 겪기 위해서. 그래서 그 수업료를 많이 내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은 좀 덜 줄이고, 그나마 제가 뭐 이거 짧은 30분 동안 얘기한다고 이것들이 크게 도움은 기억에 남을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한두 가지라도 기억하시면은 도움이 된다면은 그러기를 바라서 오늘 저거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먼저 발표 앞서서 저는 저희 회사의 뭐 자랑이나 광고나 그런 건 절대 안 할 거고, 그리고 그 또 이 일종의 이제 제 경험을 얘기할 때 어떤 특정 회사나 회사의 그런 좀 이 정보나 비밀, 아까 저기 이용삼 대표님이 되게 강조하셨는데 영업 비밀이라는 거, 그런 것들은 절대 발설을 안 하겠습니다. 제가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회사가 그 영업 비밀 관련돼서 소송을 당했어요. 그래서 소송을 당해서 그 소송이 사실 지난달에 불과 한 달 전에 지금 세틀먼트로 끝났는데, 그 소송 때문에 아주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수업료를 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냥 또 다른 해석으로 보면은 저희 모기업이 상당히 좀 좋은 아주 그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이 그 미국의 일종의 기업 전쟁처럼 그 기업이 보기에는 이제 상당히 저희가 위협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송을 당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뭐 승자가 없이 그냥 세틀먼트는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이제 커다란 이제 아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한 여섯 가지를 할 건데, 미국 시장에 그냥 제가 느꼈던 미국 시장에 좀 생각했던 것보다 틀린 특징, 그리고 그런 특징 중에 하나인 다양성, 그 다음에는 또 여기서 계신 분들이 제가 미리 좀 정보를 느끼는, 혹시 미국으로 진출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다 그래서 그럴 때 조금 뭐 필요한 것들, 생각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얘기할 거고, 그리고 제가 좀 알았던 미국 병원과 미국 그러니까 의료기기 시장이죠 이게, 그리고 보험회사의 특징,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좀 이렇게 비즈니스나 영업을 하는 데 조금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는 또 거듭 강조가 되는 지켜야 되는 컴플라이언스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제가 크게 몇 가지 얘기했는데,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저는 콜로라도로 갔거든요. 근데 콜로라도에 갔는데 운전면허를 제가 가져야 되는데요. 되게 좋은 게 콜로라도 스테이트에 가서는 한국 면허증을 그대로 그 면허 하는 데다 가지고 가면요, 그냥 미국 면허로 바꿔줘요. 그래서 왜 그러죠? 그랬더니, 그러니까 미국이랑 그 한국이 콜로라도 스테이트랑 무슨 이런 뭔가 그런 자매 결연이 맺어져 있대요. 국가와 스테이트가. 그래서 여기는 운전면허 시험도 안 보고 그냥 바로 그냥 그렇게 됐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또 한 콜로라도에서 지내다가 5년 지나서 캘리포니아로 가는데요. 또 미국 면허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에 가서는요, 운전면허 시험을 다시 봤어요. 다시 보고 그거를 그러고 나서 그 면허를 또 취직하게 되고, 그러니까 좀 그 스테이트마다 상당히 틀려요. 스테이트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고 스테이트 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미국은 참 이게 역시 말 그대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로 각각 주는 각각 다른 나라나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상당히 많은 민족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시안들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아시안보다 더 큰 거는 이제 멕시칸 히스패닉들이 넘버원 그냥 이 모조리티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어떻게 보면은 그 백인들의 땅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거기서 많이 그 살고 있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오히려 백인이 아닌, 백인의 비중은 한 20-30%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각 그 다민족의 국가고, 그리고 제가 또 그 지금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 현재 저희 고객을 예전에 한번 분석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스파인 척추 임플란트를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척추 임플란트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엄청난 레드오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아주 여러 의료기기 쪽 관련된 걸 가지고 계시지만 저희가 갖고 있는 척추 임플란트는 의료기기 회사 중에서 시장 사이즈 중에서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미국이 전 세계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근데 이 70%의 마켓 중에서 가장 그 단일 메디컬 디바이스로 가장 큰 비기스트 마켓이 스파인 척추 임플란트입니다. 2위가 아마 그 힙니 임플란트, 3위가 무슨 뭐 카디오바스큘라 스텐트 같은 비즈니스 같은 거 그런 순서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척추가 가장 이제 그 시장 사이즈가 커요. 크다 보니까 이 경쟁사들이 미국에 제가 셀 수가 없을 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제조까지 하는 벤더 수로 300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300개 중에 저는 이제 그 중에 하나의 그런 작은 회사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 마켓쉐어를 저한테 미국에서 비즈니스에서 그러면 마켓쉐어를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라고 물어보는데 그 큰 시장에서 1%도 안 되는 마켓쉐어에서 저는 이제 뭐 숫자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요. 하지만 이제 그래도 조그만 시장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한 고객이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쓰고 있는 미국의 이제 의사들이 보니까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 50명에 100명을 갖다가 일종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제품을 쓸까 하고 좀 봤더니 그 저희가 반은 백인도 있어요. 백인은 한 30%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미국의 의사들이라고 다 그 백인들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희가 마케팅을 하면서 백인이 아닌 다른 민족의 오히려 이제 다른 그런 세일즈 네트워크를 우리 대리점이나 직원을 그렇게 고용해가지고 이쪽에 이제 꼭 백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사업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미국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는 분업이 잘 돼 있어서 자기 분야밖에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시켜도 이 일에 대한 좀 이런 여러 파악이 되게 좋아서 전체적인 그런 맥락을 다 이해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분업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단계의 시스템만 알아서 나머지 그 외에 다른 일을 시키면 미국 사람들은 모르는 아주 바보 같은 좀 성격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차별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인이라고 차별을 하고 근데 그거는 달리 생각하면 뭐 똑같은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서도 보시면은 지금 이 경기도 일대 가보면은 많은 동남아 사람들이 지금 근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근로자들이 그 병원에 의료기기를 팔겠다고 우리나라 병원에 아마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별로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조금 약간 차별이 있는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 학연과 지연 같은 네트워크를 되게 그 중요시하는 시장이 또 미국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렸어요. 미국은 백인들만 미국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런 비즈니스라고 고객을 상대할 때 좀 다른 민족이나 그런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지금 병원에 있던 의사들 중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일을 하는 것도 방법이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느낀 거는 신용이 중요한 사회다. 어떤 예를 들어서 병원과 어떠한 기관과 거래를 할 때 회사가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한다든가 좀 약간 데이터를 잘못 속이면요. 그냥 그날로 그냥 아웃이 돼서 그러니까 더 이상 거래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상당히 이제 크레딧이 되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그리고 모든 게 이게 시스템이 또 잘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인내심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회사를 설립할 때 제가 고려할 것들은 그러니까 LLC나 인코퍼레이트는 그냥 뭐 이렇게 리밋 라이벌티 유한 책임 회사나 그리고 그런 주식 회사인데요. 가끔 병원과 의료기관이나 계약을 할 때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는 자격이 안 돼 가지고 그 회사가 아예 그냥 그 들어갈 수 있는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되게 상당히 힘들고요. 그다음에 FDA로 이제 회사를 당연히 등록을 하고 그럴 때 만약에 그 앞에 조금 강의하신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그 라이센스 홀더가 되거나 FDA 그 미국에서 저걸 할 때 스몰 비즈니스로 그렇게 저걸 등록을 하면은 이 FDA 라이센스 510K 같은 것들을 하는 비용들을 상당히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저도 많이 한번 혜택을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회사를 작은 규모로 할 때 회계법인 그리고 법무법인 하나는 꼭 이제 끼고 그 시작을 하셔야 되는 게 되게 좋은 거고, 그리고 직원을 채용할 때도 그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 그 장소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콜로라도에서 처음 회사를 설립했을 때 그 콜로라도는 한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한 5% 정도가 돼요. 근데 캘리포니아는 한 10%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콜로라도에서 저희는 모기업이 매니팩처러가 있고 저희는 이니셜 임포터로 판매만 하고 있는데 그 5년 동안 있으면서 2년 2번 정도를 FDA 인스펙션을 받았어요. 근데 죄송해요. 거의 3번을 다 받았고요. 나머지 후반 5년 동안은 캘리포니아로 하는데 5년 동안 최근 물론 코로나가 있었던 것도 있지만 한 번도 FDA 인스펙션을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좀 미국에서 만약에 법인을 설립할 때 장소 선정에도 관련이 있는 건데 콜로라도에는 의료기기 회사가 전체 수가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에는 의료기기 회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FDA 입장에서도 그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FDA 인스펙션을 나와야 되는데 그 스테이트에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아주 많은 상대적인 FDA에 관련된 의료기기 회사가 많다면은 조금 그런 인스펙션도 덜 나오고 좀 작은 데 가면은 좀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물론 주택스를 고려할 때 지금 뭐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이나 그리고 그 아까 이용삼 대표님이 있는 네바다나 그리고 달라스가 있는 텍사스 같은 데들은 스테이트 인컴이 제로니까 그런 데를 선택하는 것도 좀 뭐 좋은 점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하나 이제 좀 회사를 저거하면서 저희 직원이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20명 정도 되는 직원 중에 한 10명 정도가 그 미국 현지인이고요. 근데 그 현지인 중에 이 사람들이 아무래도 병원 거래처 관련돼서 좀 살아야 되니까 살고 있는 스테이트가 한 6개인가 7개인가 돼요. 그러니까 꼭 한 스테이트에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서 살다 보니까 저희 회사에서 그런 이 컨트롤러를 하고 그런 파이낸스를 맡은 이 친구가 이 6명의 월급을 주고 맨날 그런 계산을 하고 그러는데 한 달에 한 2, 3일 동안은 그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코로나 이전에 제가 그 회사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PEO 서비스라는 거를 이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 PEO 서비스는 말하자면 직원들의 월급도 계산해주고 뭐 세금도 대신해주고, 그리고 미국에서는 교육 같은 거를 할 때 직원 HR에 관련된 그러니까 인사에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안 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대신해 주는 걸로 좀 직원 머리수당 한 달에 뭐 한 얼마씩 해서 한 명의 HR 직원을 쓰는 것보다 작은 돈으로 PO 서비스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10년 있으면서 이거는 지금 한 3년째 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초기에 몰랐나. 그래서 이런 지금 하고 있는 걸 뭐 페이첵스나 말한 저스트워크나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을 통해서 이런 교육, 뭐 단체 의료보험까지도 싸게 될 수 있는 그런 PO 서비스가 있어서 이거는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병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요. 미국이 제가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미국에 가니까 가장 틀린 게 뭐냐면은 미국은 좀 병원들이 영리법인이에요. 그래서 그 돈을 프라핏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나라에서는 제가 한국에서 영업을 할 때 우리는 국가보험이 있고요. 국가보험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특히 저는 이제 임플란트에 한정돼서 말씀을 드리면은 급여 상한가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뭐 대학병원이든 작은 병원이든 그 어떤 특정 제품을 납품할 때
그 제품밖에는 못 받았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좀 지금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납업체라고 이제 상한가가 100원이면 100원에 이제 해당되는 여러 가지 좀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뭐 재단이 있고, 그래서 그런 대학병원들도 한 뭐 5%나 10% 정도 이제 그 차액을 가지고 이제 하는 그런 제도가 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게 그냥 일종의 이제 아예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100이라는 게 의료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병원가라면은 미국에서는 한 병원에서 한 50원 정도에 받기를 바래요. 그래서 병원이 한 50원 정도를 그 프라핏을 남겨야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 대신 미국의 보험가는 이 사보험들이 내는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척추 관련돼서는 제가 그 정도만 한정을 져서 말하면 한국에서 팔고 있는 보험 상한가보다는 지금 한 4배 내지 5배 정도가 더 비싼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 진출하기로 했던 부분도 가장 매력적인 게 엔드 유저 프라이스인 판매가가 상당히 좀 좋은 것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미국의 병원에서는 그 페이 닥터들이 거의 없어요. 제가 말한 아까 50명에서 한 100명 정도 사이가 되는 고객 의사들 중에서도 대부분이 한 90% 이상이 프라이빗 프랙티스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병원에 소속은 안 돼 있고 병원의 직원은 아니면서 본인의 환자들을 유치해가지고 병원에다가 소개를 하고 병원을 그냥 이용료를 내면서 병원과의 그런 보험회사로도 받은 돈을 병원과의 약간 이익 분배를 하는 그런 상태의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 납품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사들은 전혀 관여는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병원과의 그런 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저희 한국 제품이라고 어떤 특정 병원에 들어갈 때 뭐 덤핑이다, 가격을 싸게 들어가야 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냥 그 한 병원에서는 그 척추에 관련된 제품이다 그러면 그 제품군에 해당되는 가격을 컨스트럭을 정해놓고, 이게 무슨 외투법인 가장 글로벌 회사인 뭐 큰 회사들이 납품하는 가격이나 우리 회사가 납품하는 가격이나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이제 거의 똑같은 가격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특징이고, 또 그리고 미국에서는 그 좀 병원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크리덴셜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그 코로나를 겪었지만 코로나를 겪기 이전부터도 미국에서는 병원에 들어가려면 백신 맞은 거, 그런 접종에 대한 서티, 그리고 TB가 없어야 되고, 그런 이런 크리덴셜 뭐 랩트렉스나 그런 밴더메이트 같은 그런 걸 해야 돼서 그런 자격증을 가져야지 병원에 가서 구매과 직원을 만나던 그 수술실을 가던 그 의사들을 만나려고 그래도 가야 되는 약간 그러한 것들이 좀 한국과 좀 틀린 거였고요. 그리고 이 병원들과 이제 저희가 이 미국에서 이제 영업을 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병원들이 가끔 이제 회사가 저희가 작다고, 저희 이제 꼭 한국 회사라고 그런 이유 때문에 차별을 받아서라도 병원에서 좀 납품을 병원 등록을 갖다가 제한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상당히 좀 그 애로점이었고요. 자, 그다음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영업을 할 때 그 먼저 제일 좋은 거는 영업은 현지인이 하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무슨 물론 직접 회사를 운영하고 막 그런 이 모든 제품에 대한 이 노하우나 이런 만들었던 히스토리를 알고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무슨 뭐 대표자가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현지 사람을 통해서 영업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제가 또 하나 또 많은 또 수업료를 했던 게 뭐냐면요. 그 좋은 영업 사원들, 좋은 영업 그 맨들을 그 뽑으려고 그러다가 실패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미국에 가서 이런 현지 영업 사원을 제가 고용하려고 많은 사람한테 소개를 받고 무슨 이런 리크루팅하는 회사한테 돈을 내고도 한번 써봤는데, 예를 들어서 아주 뭐 메트로닉이나 뭐 존슨앤존슨 메디칼이나 그런 막 스트라이커나 그런 회사에서 상당히 무슨 탑에 들어갔던 영업 사원이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왔는데 그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너무 좋은 시스템에 그런 좋은 마케팅도 잘 돼 있고 브랜드 파워도 좋은 큰 회사에서
일을 해봐서 그 시스템에서는 고객을 소개하고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데는 상당히 익숙해져 있어요. 하지만 지금 한국 회사들은 작잖아요. 브랜드 파워도 작고,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별로 시스템도 없고, 이 사람들을 이제 교육시켜주고 저거 할 마케팅 PM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도 없고, 그런 작은 회사니까, 그런 작은 회사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아주 오지에서는 백그라운드가 준비가 안 돼 있는 회사에서는 아무리 그 넘버원 영업사원이라도 별로 이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회사와 이 한국 회사의 작은 우리 규모와 그 사람이 잘 맞지 않아서 그래서 실패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영업사원이나 현지인을 고용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점 중에 좀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저희 한국 제품을 가격도 좋고 퀄리티도 좋아서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한테 요청이 와가지고 많이 막 데모도 하고 계약도 하고 계약서도 쓰고 물건까지도 납품을 했는데 물건을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지급을 안 해요. 그래서 그 회사를 한번 찾아가 봐요. 그래서 저희가 콜로라도에서 플로리다까지 가봤는데 그 회사는 유령 회사였고 페이퍼 컴퍼니였고 그냥 여러 가지 확인 안 했더니 그냥 물건도 날리고 아주 그랬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상당히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컴플라이언스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그 마케팅할 때 중요한 거는 가장 큰 거는 소개 시장이더라고요. 한 명의 좋은 의사 선생님을 저희가 고객으로 맺으니까 그 선생님이 자기 친한 친구 중에 이 한국 제품 상당히 퀄리티도 좋고 이러한 서비스도 좋고 그래서 너 한번 여기랑 한번 같이 일해보면 너한테 득이 될 거야라고 소개를 시켜준다면은 그 소개를 받은 그 거래처를 늘리는 거는 상당히 그 좋은 거래처가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현재 갖고 있는 거래처들은 처음 한 사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지. 저희가 뭐 전시회에 나가가지고 저희 제품을 아무리 좋은 뭐 삐까번쩍한 규모로 하고 그런다고 저희 거를 보고 와서 저희랑 계약하고 그런 거래처들은 없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네트워크를 이용한 소개 시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거의 마지막인데요. 컴플라이언스 이슈인데 저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척추 임플란트의 특징은 뭐냐면 디시전 메이커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영업할 때 비즈니스를 할 때 핵심은 그런 의사 선생님들만 잘 잡으면 되거든요. 그 의사 선생님과 잘 모든 게 매칭이 되면은 이 일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피지션들이랑 이제 저희가 일을 많이 해요. 이제 일이라는 거는 컨설팅 일도 하고 이런 미팅이나 아카데믹 같은데 이런 뭐 스피치 요청도 하고 그래서 그런 컨설팅 관계를 갖게 되는데 미국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상당히 제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엔티킥백 로우라고 그냥 소위 말하면은 의료기기 납품하는 회사가 리베이트를 의사들한테 당연히 주면 안 돼요. 불법 리베이트를. 하지만 합법적인 리베이트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합법적인 리베이트라는 말도 어떻게 보면 좀 어폐가 있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일하고 그런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그렇게 일을 하는 것들은 미국에서는 상당히 권장을 하고요. 그 대신 그거를 선샤인 액트로 그러니까 어떤 웹사이트에 가보면요. 어떤 회사가 이런 그 HCP라고 그러거든요. 헬스케어 퍼스널이랑 일했고 그 사람들과 지불했던 모든 그런 페이먼트들을 다 오픈하게 돼 있고요. 그 반대로 그 HCP 특정 피지션 이름을 쳐봐도 이 사람이 어떤 회사들이랑 일을 해서 어떤 회사들한테 1년 동안 그런 일종의 컨설팅 피를 받았는지, 스탁 오너십이 얼마나 있는지, 회사에 투자해서 이득을 본 게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오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지키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요. 특히 피지션이랑 관련된 일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것 때문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4년 동안 저희가 영업 트레이드 시크릿 가지고 좀 소송을 겪어가지고 저거 했는데요. 그러니까 특허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건을 만들 때 특허를 침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거는 첫 번째고
특허를 침해하지도 저희 경우에는 특허 소송도 아니었어요. 저희 나름대로 고유한 특허도 있고 잘 만들었는데 그 제품을 근데 그 이전 대리점과 갖고 있던 영업 비밀을 좀 갖고 있었던 계약서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 것 때문에 이 일이 좀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트레이드 시크릿을 상당히 보호하고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미국에서는 항상 예를 들어서 대리점과 첫 미팅을 아니면 병원과 미팅을 할 때도 가장 처음에 하는 거는 NDA부터 씁니다. 서로 간의 그런 비밀 유지 계약서를 쓰거든요. 근데 이 비밀 유지 계약서도 좀 꼼꼼히 한번 지켜보고 체크해보고 해봐야 되는 거예요. 비밀 유지 계약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품을 또 혹시 역으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 제품을 판매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만든 제품을 받아다가 파는 그런 계약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이제 뭐 엔더넘니피케이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면책사항. 혹시라도 만들었던 제조사가 특허를 침해했을 때 이 제품을 핸들링하는 사람이 최소한 이 특허 소송에 자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면책사항 같은 거를 조금 보고 계약을 하는 게 또 중요할 거고. 그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FDA 인스펙션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FDA 인스펙션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요. 저도 한 3번을 경험을 하는데 FDA라는 기관도 너무 최측만 휘두르는 기관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회사를 보고 나서 회사한테 어떻게 보면 좀 교육도 시켜주고 좀 육성을 시켜주는 그러한 목적 때문에 뭔가 솔직하게 잘 얘기를 하고 했던 노력사항들을 얘기해주는 FDA가 그거를 잘 협의를 해서 조금 그런 유도리 있게 했던 점을 좀 느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이넥스가 하는 일을 상당히 저는 환영하고 옹호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신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나라 기업을 위해서.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나 다른 해외에 진출하시려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통해서 항상 좀 상의를 받으시고 일을 하시는 게 좋을 거고 그러니까 너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막무가내를 가는 것보다 이런 좀 그래도 전문가들이 알고 미리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고 나서 해외에 진출하다 하면 조금 여러분들의 그런 소모나 그런 쓸데없는 수업료를 내거나 그런 일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나중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그거는 제가 안 받고 저기 점심시간 때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한국 기업이 미국에 진출했을 때 주의해야 될 점들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안영호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사이넥스 일하는 철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밥은 기다리게 하지 마라. 늘 저희 대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용적합성 평가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이거는 식사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시작하고 식사 시작 이후에 한 30분 정도 식사하신 이후에 저희가 서비스를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요. 그 전에 오늘 좀 마무리를 저희 사이넥스 김영 대표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시고요. 식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